대통령께서 불법 수방금 복종투쟁 13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범성인으로 나오셨지만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되어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유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일정 사항에 박근혜 대통령의 70세 되는 생신이 있습니다. 2월 2일이 생신날이신데 공화당은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예를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주일대사가 주일대사 내정자죠.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징용 문제를 또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어요. 그 문제를 잘난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내려놨습니다. 강창일 씨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문재인 씨가 뒤집을 때 일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대사로 가면서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옳았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조국이 민정수석 있을 때 죽창가를 얘기했던 자들이 이제는 문재인 씨 스스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무쌍한 그러한 입장들을 잘 알지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이것을 정권 4년 내내 부정하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난번 죽창가를 얘기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멀쩡한 우파 국민들을 토착역으로 몰고 징용 문제는 또 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양성태 대법원을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대법원장을 사법 처리하려고 했던 자들은 그들이 지금 와서 위안부 합의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정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반일 얘기를 숨기지 않고 했던 강창일이 일본 대사가 되는 강창일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했던 얘기를 몇 년도 가지 않아 뒤집어버리는 이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참 좌파들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한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으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제는 맞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심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옳은 겁니다. 그 또한 박정희 대통령 낙하에 한일 협정도 옳은 일입니다. 그들이 부정했던 일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시 뒤바꾸는 처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선일보의 송혜진 기자는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했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진실 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사면 문제가 얘기 많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송혜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기사 내용에 조원진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입니다. 송혜진 기자는 분명히 조원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기사화를 해서 자주 우시기도 한다, 누구누구가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사를 위로 올렸는데 조선일보의 정치부장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조원진 대표라는 거짓으로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대 굴종하지 않으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절대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종은 물론 오신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제3자가 이렇게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기자가 기사 쓴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우리 공화당의 공당의 대표인 제 이름을 넣은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조작이고 음해입니다. 조선일보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정정 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저에게 3번의 사과를 했고, 인터넷판에 조원진 대표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친박계 인사라고 또 비켜가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정 공식적인 정치부장의 사과와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언론 중재뿐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조선일보의 거짓 조작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하게 위에서 부장이 이름을 빼고 특정 이름을 빼고 조원진 대표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조작입니다. 조선일보가 더 이상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대표인 저에 대해서 조작
음해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법률 지원단, 또 법률 관련 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최보식 기자가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바 정당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무효 투쟁과 무죄 석방 투쟁과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 앞에 설명을 다 빼버리고 우리 공화당은 박바 정당이 아니라는 팔자로 저를 음해했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인터뷰 내용을 왜곡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을 벌써 우리는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것은 의도된 조작이다. 조선일보가 적극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법무부 장관 출국 관련 공익 제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무법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조작한 거하고 일선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부장이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권력기관은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도 국민들은 언론의 권력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법적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각성과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궐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은 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초구청장인 조원희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구시대적 인물들입니다. 서울시장을 스스로 사퇴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열면서 서울시를 추락시킨 오세훈 전 시장, 2011년 출마했던 또 공수처법을 테이블로 올렸던, 그것도 원내대표 된 지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법을 테이블에 올렸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정을 책임져야 될 나경원,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했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는 탄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지금도 이 탄핵, 잘못된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자입니다. 조직도 없고 홍보 능력도 안 되고 근본적인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다. 김종인 영감님은 3자 구도가 돼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그 오만에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청장 분포, 조직의 분포, 언론 방송에 장악된 좌파, 자금의 열세, 보수파 야권 통합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도 그들이 판단하는 서울시장 필성론은 거짓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참신한 우리 공화당의 후보를 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요즘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야권,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의 단일 후보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당 후보, 또 기타 국민들, 보수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들의 야권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의힘에 목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경선을 통해서 보수우파 단일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일 후보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또한 실패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또 총선 끝나면,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공화당 때문에 졌다,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얘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부분은 벌써 석 달 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보수파 대통합 이전에 보수 야권 대통합이 필요하다. 당대당 통합이 어려우면은 후보 단일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우리 공화당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후보를 준비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보수 대통합 단일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도권, 그 전에도 수도권을 지금 계속 서명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서명대에서 말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즉각 석방 하고 계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230만 명의 서명부를 법원에 전달하고 다시 1000만인 서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방금 조선일보에서 사과 전화가 왔고 수목요일 중에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든 법률적 준비를 법적 대응과 기타 방안을 준비하고 조선일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그들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당원협의회 승인요청권 2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이월규 조직위원장, 경남 통영시 고성구 박청정 조직위원장을 방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승인요청권을 받았습니다. 조직위원장 관련 6건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부산 사하부의 김규환 위원장, 대구 서구의 김동국 위원장, 대구 북구갑의 김성봉 위원장, 경기도 평택시 갑의 이성란 위원장, 경기 안성시의 박중규 위원장,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정영일 위원장, 이 6분에 대한 위원장, 조직위원장 심사 결과를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지역구 변경 요청권 하나 들어왔습니다. 부산 현 사하구에서 사상구에서 사하구 갑으로 허성욱 위원장을 사상구에서 사하구 갑으로 변경하는 지역구 변경 요청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2건, 조직위원장 6건, 지역구 변경 요청권 1건 포함해서 3건에 대한 논의를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단 2기 법률지원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원단장에 법률지원단장에 한상수 인제대 법대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서성근 고려대법대졸 우리공화당 전 사무총장, 서성근 법률사무소 대표, 서정욱 서울대 법학과 졸 법무부 민주변호사, 배호성 서울대 법학과 졸 법무부인 주원변호사, 박철성 전 대법원 법원사무관 법원행정고시 현 법무사, 간사에는 변혜룡 현 법률행정국 부국장으로 법률지원단
이기 발표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당 인선은 지속적으로 중앙당직자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 시도당 위원장께서는 인수인계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중앙당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당무 도움을 위해서 중앙당 법률구조국에서 지금 각 시도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인수인계가 빨리 마무리되고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서명대 운영이 저희들이 서명대 운영을 200개 가까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66개의 서명대가 운영이 됐는데 서명인 수가 13,674명입니다. 전국에 이 이틀 동안 13,674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30% 가까이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입당 3,688명이 입당을 하셨고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500명을 넘어서 633분이 하신 겁니다. 제가 제2기 출범 7사 전당대회 때 말씀드렸듯이 확정성과 선명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2대 국회에는 교섭단체 특히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많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좀 확장성, 선명성 부분에 대해서 시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두 마리의 토끼가 우리가 다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 우리 태극기 자유혁명의 지도자를 모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이 아시고 계세요. 제가 수도권만 지금 25군데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서명대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 서명대 불이 붙어서 이제 대구에서만 3,300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당원가입이 1,012분이 당원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책임당원이 233분. 대구에서도 5군데의 서명대 운영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의 서명대 12군데 서명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명대 숫자가 늘어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홍보도 하는 겁니다. 그것의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도 모시는 겁니다. 역대 72년 정당사에 매주 입당 현황을 발표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이고 또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깨끗하고 공개적인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이라는 우리 공화당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시민단체 분들, 특히 거기에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당의 기관 조직인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맡으셔야 됩니다.
우리 당의 우호적이면서 우리는 시민단체 활동만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의 기본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수호, 자유통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복원,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모여가 있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당의 방침하고 다르면서 우리 공화당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이 살아야 됩니다. 당이 살아야 돼요. 당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 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을 만든 것이 바로 2017년 창당했던 가치입니다. 창당의 가치에 그런 뜻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을 떠나서 다 소멸됐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당과 같이 가지 않는 시민단체는 거의 다 소멸되어요. 우리 당의 가치가 2021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신8쇼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당의 조직에 들어왔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시민단체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당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차에 들어가고 제3당의 확실한 위치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이 가치, 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당 사무처 또 시도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비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 성모병원에 가셨고, 우리 공화당은 성모병원 주변에 가능한 한 조용하게 대통령께서 완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야 매일 성모병원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싶지만은, 그 전에 대통령께서 입원해 계실 때도 성모병원 주변에 텐트나 집회를 거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공화당에서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나갔던 분들이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시는 생신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성모병원에서 떨어진 성모병원의 환자들이나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는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보였던 그러한 행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방역과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건하게
지금 병원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70세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안을 홍보실이나 전략기획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현수막 기타 시안들 작성을 해서 내일 중에는 시안들이 각 조직 끝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열흘 이후에 설날이 됩니다. 설날에 대한 시안도 열흘 전 2월 2일 날에는 설날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현수막 기타 시안들을 제출 제안을 우리 시구당뿐만이 아니라 손영대 조직위원장 실무진까지 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더 하실 거 적어있는 거 계십니까? 계시면 비공개 회의를 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